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옥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됐어요. 평범했던 제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하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2024년 4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 윤미수에게서 온 전화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미수는 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말하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뭔가 감춰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응, 미수야. 무슨 일이야? 제가 물으니까 미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버지 없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푹 쉬셔야죠. 푹 쉬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고맙다. 제가 대답하니까 미수가 또 말했어요. 내일 태백에 있는 좋은 요양원 구경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설도 좋고 공기도 맑대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요양원이라니. 저는 아직 혼자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갑자기 요양원을 말하는 걸까요? 나는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뭐하러 요양원을 가? 어머니 그냥 구경만 가보시라고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미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급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계속 불안했어요.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들 정민이한테 전화해봤지만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새벽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 매각 이야기요. 한 달 전에 정민이가 엄마, 그 건물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팔아서 정리하자고 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9시 정각에 택시가 왔어요. 기사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죠. 이정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우리 아파트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택시가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기사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으니까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많이 울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할머님. 목소리도 떨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출구로 빠졌어요. 기사님, 이 길이 태백 가는 길 맞나요? 네.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표지판을 보니까 산길이었어요. 차도 없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죠. 점점 불안해졌어요. 길은 구불구불하고 주변에는 나무만 우거져 있었어요. 기사님, 이 길 우리 아들 집 방향이 아닌데요. 제가 말했을 때 기사님이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기사님이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계획한 일이라는 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기사님은 정말 죄송해요. 할머님이라고만 반복했어요. 갑자기 덤프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였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기사님이 조심하세요. 라고 소리쳤을 때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온몸이 아팠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렇게 죽는구나였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머리를 많이 다치셔서 걱정했는데 생명은 지장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을 잃은 척해야 했어요. 병실에 정민이와 미수가 왔을 때 들은 대화 때문이었거든요. 다행이다. 이제 엄마가 기억을 못하시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정민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좀 미안해. 진짜로 다칠 줄은 몰랐어. 미수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남편이 남긴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후 저는 완벽한 기억상실 환자 연기를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당신들은 누구세요? 정민이와 미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민이에요. 아들이요.
정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연기하는 걸 보니 천성이 있나 봐요. 정민이. 누구죠?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니까 정민이가 더 울먹였어요. 미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 며느리 미수예요.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라. 아, 그렇군요. 저도 연기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 나쁜 것들아 하면서도 말이에요. 그날부터 정민이와 미수는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과일도 갖고 오고 꽃도 갖고 오고. 완전히 효자, 효부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역겨웠지만 참았어요. 엄마, 편안하게 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재산 관리도 다 해드릴게요. 미수도 덧붙였어요. 재산 관리를 해준다고요? 제가 바보인 줄 아나 봐요. 그래요. 고맙네요. 그런데 재산이 뭐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금고에 뭔가 넣어뒀던 것 같은데. 제가 중얼거리니까 정민이 귀가 번쩍 서더라고요. 금고요? 어디에 있는 금고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은행인가 집인가. 사실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상가 매각한 돈 7억 원을 어디에 넣어뒀는지 말이에요. 퇴원 후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비서였던 조 실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저 정옥입니다. 부인님, 어떻게 지내세요? 실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 좀 수소문해 주세요. 조 실장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사흘 만에 그 택시기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왔거든요. 기사님 이름은 박철수고요. 5살 딸이 백혈병으로 입원해 있어요. 그리고 사고 하루 전에 윤미수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조 실장님이 USB를 건네주었어요. 영상을 보니 정말 계획적인 사고였어요. 덤프트럭이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게 뻔했습니다. 실장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수가 직접 지시하는 음성이요. 녹음이 있어야 해요. 그때부터 저는 정민이와 미수를 본격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아, 생각났어요. 금고 비밀번호가. 제가 말하니까 정민이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엄마? 네, 0415요. 아버지하고 결혼한 날이에요.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비밀번호는 따로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이는 그 말을 믿고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당연히 틀렸죠. 그때 미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비밀번호가 틀렸다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뭐였을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수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미끼를 던졌어요. 아, 맞다. 1204였나? 12월 4일은 남편 생일이었어요.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지만 정민이는 또 은행으로 갔어요. 그때마다 미수가 더 조급해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조 실장님은 계속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부인님, 윤미수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탈세요? 네,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있어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바로 걸려요. 정민이는 어떤가요? 건설회사에서 비리를 저질렀어요. 자재비를 부풀려서 차액을 빼돌렸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복수할 명분이 생겼어요. 한 달 후 저는 진짜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2847이에요. 정민이가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7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정민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 돈으로 뭘 할 거예요? 제가 물으니까 미수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너희들 무덤을 스스로 파는구나. 7억 원을 손에 넣은 정민이와 미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한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죠. 가끔 안부 전화나 하는 정도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미수는 그 돈으로 강남에 큰 쇼핑몰을 차렸어요. 미라클 쇼핑이라는 이름이었죠. 정민이는 건설회사를 확장했고요. 둘 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미수가 쇼핑몰 1주년 기념 파티를 한다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어머니도 꼭 오세요. 어머니 덕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파티 당일 저는 조 실장님과 함께 갔어요.
화려한 쇼핑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수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인사를 받고 있었고요. 정말 뻔뻔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미수가 달려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그래, 잘 됐구나.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속으로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하면서 말이에요. 파티가 한창일 때 미수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저에게 기회를 주신 시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바로 그때였어요. 큰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미수와 정민이가 병원에서 나눈 대화였죠. 다행이다. 이제 엄마가 기억을 못하시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정민이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수는 얼굴이 하얘졌고요. 그 다음에는 택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나왔어요. 덤프트럭이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미수가 박철수 기사에게 돈을 건네는 CCTV 영상까지. 저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손님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경찰이 들어왔어요. 윤미수 씨 살해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정민이도 그날 밤 건설 비리로 구속됐고요. 복수를 끝낸 후 남편이 남긴 재산을 모아서 아픈 아이들을 위한 정옥희망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운 아이는 박수빈이었어요. 그 택시기사 박철수 씨의 딸이었죠.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수술비가 모자랐거든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철수 씨,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수빈이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빈이가 수술을 받고 회복된 후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9살짜리 꼬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수빈아, 할머니하고 같이 살래? 제가 물으니까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수빈이는 제 손녀가 됐어요. 재단 일도 점점 커져갔어요. 백혈병 아이들, 심장병 아이들,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도왔어요. 병원비도 지원하고 생활비도 지원했죠. 남편이 남긴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니까 기뻤어요. 수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일도 도와주고 다른 아픈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줬고요. 할머니, 저도 커서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빈이가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조 실장님도 재단 일을 도와주셨어요. 부인님,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정민이와 미수는 피는 섞였지만 남이었고 수빈이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이정옥 씨 계신가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표정이 험악했어요. 제가 이정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백진이라고 해요. 윤미수의 어머니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미수의 친어머니라니. 우리 미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백진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미수가 잘못한 일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잘못이라니요? 우리 미수는 착한 아이예요. 당신이 미수를 함정에 빠뜨린 거죠. 이 사람은 완전히 미수 편만 들고 있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백진이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재단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수빈이를 만날 때마다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빈아, 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공주님을 감옥에 보낸 마녀거든. 처음에 수빈이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백진이가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수빈이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하는 말이 맞아요. 어느 날 수빈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나쁜 일을 해서 이모가 감옥에 갔다고 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수빈이가 갑자기 할머니, 저 아빠한테 돌아갈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수빈이 방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 실장님께 부탁해서 백진이가 수빈이한테 하는 말들을 몰래 녹음했어요. 수빈아, 그 할머니는 마녀야. 우리 공주님은 착한 사람인데 마녀가 나쁜 마법을 써서 감옥에 보낸 거야.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아동 세뇌 혐의로 신고합니다. 백진이는 수빈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더 이상 재단에도 올 수 없게 됐고요. 백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재단 앞에서 시위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백진이를 만나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CCTV 영상과 블랙박스를 보니 백진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1년 후 정민이와 미수의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피해자께서 최후 진술을 하시겠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시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민이와 미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정민아, 미수야.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돈 때문이었지? 하지만 너희가 건드린 건 돈이 아니야. 내 생명이었어. 내가 죽었다면 수빈이 같은 아이들은 누가 도왔을까? 너희는 그런 생각해봤니? 너희가 없앤 건 나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는 내 손녀를 건드렸어. 수빈이는 너희와 달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야. 이건 처벌이 아니라 보호야. 나로부터.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판사님이 최종 선고를 내렸어요. 피고인 정민은 징역 7년, 피고인 윤미수는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삼촌이랑 이모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수빈아, 사람은 원래 나쁘지 않아. 다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럼 할머니는 삼촌들을 용서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 거야. 수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났어요. 정옥희망재단은 더욱 커져서 전국의 아픈 아이들을 도우고 있어요. 수빈이는 이제 11살이 됐고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수빈이와 함께 재단에 나와요. 수빈이는 다른 아픈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을 해요. 할머니,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수빈이가 신나게 말할 때마다 기뻐요. 조 실장님도 여전히 재단 일을 도와주세요. 부인님, 이번 달에 도운 아이들이 100명을 넘었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뿌듯해요. 박철수 기사님도 가끔 찾아와요. 지금은 재단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빈이 덕분에 저도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철수 씨도 피해자였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어제는 정민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이 의외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나가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수한테서도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지금은 이해해요.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짓이었는지 알겠어요. 나중에 나가면 어머니처럼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 삼촌이랑 이모가 편지 보냈어요? 수빈이가 물었어요. 응, 보냈어. 용서해 줄 거예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야. 오늘도 저는 수빈이와 함께 국수를 삶았어요. 재단에 온 아이들한테 나눠주려고요. 할머니, 이 국수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먹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수빈이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한테 맞서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래, 수빈이라면 분명 그렇게 될 거야. 할머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수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됐어요. 저녁에 수빈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변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랑 함께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빈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였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었고요. 이제 둘 다 찾았네요. 남편이 남긴 돈은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요. 아픈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절망한 가족들이 희망을 찾아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요즘 가끔 정민이와 미수를 만나러 교도소에 가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는데 수빈이가 할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라고 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민이가 볼 때마다 사과해요. 이제 그만해. 대신 나중에 나와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미수도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 저도 나중에 나가면 재단에서 봉사활동해도 될까요? 그래, 진심이라면 언제든지 와.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내일도 수빈이와 함께 국수를 삶을 거예요.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차가워진 마음을 데우고 절망에 빠진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머니, 내일도 국수 끓여주세요. 수빈이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매일 끓여줄게. 할머니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제 국수는 특별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끓인 국수거든요. 그 한 그릇에 온기로 무너진 아이들의 마음을 데우면서 저도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지금도 매일 같은 시간에 국수를 삶습니다. 수빈이와 함께, 다른 아픈 아이들과 함께.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정민이와 미수가 언젠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수빈이와 아픈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게 말이에요. 심지어 정민이와 미수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들의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빈이가 있어서 제 남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도 수빈이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되는 하루, 아픈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한 하루, 진정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하루를 말이에요.